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 24시는 국가보위성 중장이 탈북한 이 소식을 최초로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면서 이 중장 탈북으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패닉에 빠진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간부입니다. 자, 이 사람이 탈북함으로 인해서 국가보위성 내에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 국정원이 다 취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국가보위성 5총국이라고 하게 되면 김정은을 경호하는 보위성 내의 특수부대입니다. 여기에 비밀 암호란 게 있는데 이 암호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분이 탈북함으로 인해서 김정은 경호에 비상이 걸렸고 국가보위성 내에 엄청난 비밀들이 다 내부에 밝혀지면서 김정은 정권이 거의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국가보위성 중장 소식은 평양 24시가 꽤 오랫동안 저희가 취재를 해왔고 이 소식을 지금에야 알리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의 가족들도 북한에 또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이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공개해도 뭐 큰 문제가 없겠다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망명 소식을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이 중장이란 분은 국가보위성 류경 반탐부부장의 직속 부하입니다.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반탐부부장은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국가보위성 내에서 보위성이 나온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류경 부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은 김정일을 설득해가지고 중국 내에 국가보위성 라인을 완전히 깔아가지고 대한민국과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와의 여러 가지 비밀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을 마크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때 류경 부부장이 비밀리에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나왔는데 그 류경 부부장이 처형된 소식을 대통령의 자서전을 통해서 폭로가 됐고 또 이 소식은 제가 조선일보 기자를 할 때 특종으로 보도했던 이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류경 부부장은 그 당시에 지금 망명한 중장 보위부 간부 이 사람과 합세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꾸몄냐.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두만강 지역에 취재하러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기자들을 국경까지 유인해가지고 저희 북한 땅을 밟았다는 투집을 걸어가지고 두 기자를 옥류했습니다. 바로 유나리 로나링 기자입니다. 자, 이 사건이 엄청나게 파장이 커졌고 결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두 기자를 데리러 평양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김일성은 카터를 불러다가 뱃놀이 하면서 자기 위상을 띄웠고 김정일은 단 한 번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는데 자, 이때 로나링 유나리 기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주도한 자가 바로 류경 부부장과 지금 망명한 국가보위성 중장 이 두 사람이 이제 이거 핵심 모의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류경 국가보위성 부부장은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공화국 이중 영웅이 됐습니다. 김정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류경과 단둘이서 술을 마실 정도로 가까운 이제 그런 사이를 유지했으니까 류경 부부장의 최측근인 이 중장급의 보위성 간부는 얼마나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김씨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을 했건만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은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국가보위성 라인을 전부 다 류경이 장악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보기에 이 류경이 남아있으면 아들의 권위가 실추되거나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장성택의 권유로 류경 국가안전보위 부부장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보위성을 쳐들어가서 잡아 올라다 보니까 류경 부하들이 무장으로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류경 부부장을 김정일의 관저로 끌어들여 가지고 들어오는 류경을 김정일 수하들이 도끼로 이제 까서 죽였다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입수를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중장급의 측근이 엄청난 분노를 했겠죠. 자신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자기 상관이 이런 식으로 처형을 당하니까 더 이상 북한에 갈 이유도 없고 또 북한에 가봤자 역시 처형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로 위장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만들어 놓고 탈북을 했죠.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이 국가보위성 최고의 간부가 그냥 행방불명 또는 자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망명을 했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비밀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가안전보위부가 완전히 털렸고 김정은 역시 자기의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거덜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복구한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군사계급 중장급을 달고 넘어온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보통 인민군 중장이 아니라 국가보위성 중장급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정보도 역대 최고급이었고 우리 정부가 특별하게 이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위층 탈북자는 자기의 신변 노출과 여러 가지 신변 위협 때문에 미국으로 가려고 아마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와 조율이 잘 안 돼서 아마 한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평양 24시가 이런 새로운 특종을 보도하면서 앞으로 국가보위성은 물론이고 북한 내부의 고위직 간부라고 해도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거의 끝물에 와 있기 때문에 탈출해서 미국이나 한국에 오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정찰 총국이 미국에 가 있는 핵심 탈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스탠딩 오더를 내린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왜 갑자기 미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을 처리할 그럴 결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외교 공간에 나가 있는 대사급 부대사, 참사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미국으로 망명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미국으로의 망명 타진을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하고 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도 미국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첫 번째 미국으로 지금 몰리려고 하는 그런 조짐 두 번째는 미국으로 간 핵심 탈북자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을 틀어막지 않고서는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지거나 발편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 8월 달에 장순길 전 이집트 대사 이분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정보 보따리를 전부 다 미국 정부에 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미국에 매우 은밀하게 지금 숨어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였던 리종호 선생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현승 씨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 이제 유엔 제재와 관련된 그 아킬레스 건들을 전부 다 미국 정부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9호실에서 수십 년간 비자금 역할을 해왔던 이런 핵심 간부가 그 어디가 구멍인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멍들을 다 틀어막아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제재를 가게 되면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전부 다 미국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 회사까지도 같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중국 회사 역시 미국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끊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망명해 있는 탈북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탈북자들이 미국에 이제 가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앉아서 그냥 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과 함께 대북 정책을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한국하고 협력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김정은의 로얄 패밀리 그 가족들이 지금 미국에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김정은의 이모 고용수기가 이제 현재 미국에 모처에 살고 있고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있고 아니면 뭐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비참한 운명이 아니라 그냥 자유도 없게 돈 벌어가지고 사니까 그 자유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수기 남편 박건도 같이 이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박건은 한때 대한민국 법정에 와가지고 탈북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뭐 자기를 명예훼손했다고 이제 고소하기도 했는데 자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죠. 김정은의 이모와 이모부가 이제 미국에 있고 또 김정은의 소위 조카, 그러니까 자기 큰 형의 아들 김한솔과 그의 여동생 어머니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 김한솔이 고영숙이 박건희 이런 사람만 모여도 소위 김씨 왕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김한솔은 김씨 왕조의 장자순계의 원칙을 굳이 세운다면 김정남이 김한솔이 이게 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력이 미국에 있고 그리고 자유조선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때 북한의 김씨 왕조를 대체하기 위한 전략회의 이런 행동 방향을 틀기도 했는데 자 이것 때문에 한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김한솔이 전면에 나오고 고영숙이가 나오고 박건희가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김정은 자기 가족이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권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숨어 살고 있죠. 그건 이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김정은이 까불게 되면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비리에 숨어 살고 있는데 자 이제는 많은 고위층 탈북자들이 미국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들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뭐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부에게 이런 사람들이 김씨 패밀리에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자,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데 김씨 왕조를 해체하고 대체 정권을 세우거나 대체 세력을 만들 때 지금 미국이 주도할 수가 있고 미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한국만큼 많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탈북자가 다 와 있고 향후 한 2, 3년 동안 전 세계의 대사급 외교관들, 엘리트들이 미국이 받아가지고 왕창 모이게 되면 수백 명이 만약 모인다고 하게 되면 미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반 김정은의 운동 그리고 북한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력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한영이 같은 경우는 북한 공작원이 직접 내려와서 테러를 했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테러하기는 쉽지 않은데 테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요. 뭐 현지 깽단한데 뭐 돈 주고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전하는 특별한 뉴스는 김정은이 더 이상 미국에 정착한 핵심 탈북자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이들을 테러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지금 벌이고 있고 이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정호 선생의 따님인 이 서현 씨가 유엔에서 중국 대사에게 유창한 중국어로 이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 대사가 어리버리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탈북자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현승 씨도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로얄 패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로얄 패밀리에 자금을 대주던 그 39호실의 핵심 간부와 자녀들이 바로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들을 다 건드리고 있고 정면 대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자가 있지만 이들이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또 중국의 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김씨 왕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 그리고 특히 핵심 탈북자 또 김씨 일가의 패밀리들 이런 사람들의 탈북자들의 어떤 생명 보호에 미국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에 올립니다. 오늘은 평양 24시가 특별히 취재해서 밝혀낸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북한의 위성일 인민군 상장 소위 조선인민군 제1부총참모장 그러니까 북한군은 인민군 총정치국, 인민군 총참모부 그리고 인민무력성 이게 세 개의 단위로 인민군대가 정리되어 있는데 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대를 책임지는 노동당 조직이고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병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이제 군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민무력성은 인민군대 행정을 이제 총괄하는 세 개로 분리되는데 아무래도 인민군대 내에서 가장 핵심은 인민군 총참모부입니다. 당이 지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군인들을 실제로 전쟁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은 인민군 총참모부이기 때문에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이라는 것은 총참모장을 대신하는 2인자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민군 총참모부의 핵심 브레인들은 그야말로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장수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정권이 생겨서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가 총살됐고 또 현영철이 처형됐고 변인선 인민군 총참모부 부국장이 총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총참모부도 김정은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제 도륙이 났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 위성일은 나이도 젊고 또 김정은 시대 때 총망받았던 이제 그런 인물이고
2015년도와 2017년도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 열병식 총책임자를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인간이 중국 동부 삼성 지역과 단둥 지역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인민군 장군이 탈북했다 이런 정보가 지금 나돌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잔인하게 처형당했다 이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김정은이 인민군 장성들 그러니까 장군들이죠 쭉 모아놓고 소위 백두산 권총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성급 서장급 뭐 몇십 명 뭐 해가지고 한 3, 40명에게 이 권총을 수여했는데 당연히 위성일도 살아있었으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2017년도에 열병식을 총지휘했던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인민군 청참모장 옆에 서야 되는데 이 위성일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어디로 갔냐 굉장히 지금 미스테리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위성일 이후에 이 나온 인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좀 새로운 인물들이 많고 또 노회한 또 일부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 군부에서 좀 실력이 있고 배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간 이제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때 북한군을 이끌었던 리용호 인민군 총참모장 이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김정은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강직한 군인이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이 혼란기 때 권력 혼란기 때 북한 군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리용호로 이제 좀 집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부할 줄 모르고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인데 이 김정은이가 보기에 상당히 건방지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 리용호를 잡아서 이제 강건 군관학교에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리용호 세력과 김정은 세력 간의 전투까지 벌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란까지 벌어질 뻔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대 내 그 리용호 라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위성일도 리용호가 키워낸 인물 중에 하나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유능해도 리용호와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잡아서 이제 죽이기 때문에 위성일이가 김정일의 이런 생각을 읽고 중국의 열병식 관련된 물자들을 구입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도망갔다는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김정은이가 자꾸 인민군대 지휘관들을 잡아다가 죽이다 보니까 인민군대 전체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하부 구조는 굶어 죽고 또 상부 구조는 맞아 죽고 김정은에 의해서 이제 보입에 끌려가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군대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위성일이가 눈치 까고 말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위성일 장군이 탈북에 성공했다면 아마 한미 정보 당국은 엄청난 북한 군부의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고요. 만약 또 북한에서 김정은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처형당했다면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한때 북한 군부를 이끌었던 리용호 이후에 강직한 군인 위성일 장군이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여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했는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했는지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위성일 상장에 대한 이 정보는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를 늘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